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앞으로 한 번씩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뉴스, 그 중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이른바 택배 테러를 한 초등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PD님도 뉴스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저는 촉법소년을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로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참 PD님 본분에 충실하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년 범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너. 먼저 소년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년법에서는 만 19세까지를 말하죠. 모든 남녀를 의미합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 품행 교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촉법소년이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우선 법령에서 말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보시면 되고요. 소년법에서는 제4조 1항 2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해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 소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성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하네요. 뉴스의 사건을 보시면 아이들의 행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3명 이 각 아파트 각 동을 돌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어버리고 여기저기 던져놨다.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영양 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다 오만 곳에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 심지어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을 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대여섯 집이 넘는다. 보면 3명의 사람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는 재물손괴라는 범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를 넘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일반 형법보다 2분의 1 형량이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재물손괴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폭처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4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요?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보상받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합의가 되면 그 합의서를 제출을 할 수 있잖아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합의가 되면 자신의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는 의욕도 보통 많은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 민사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한 후 피해 금액을 확정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일단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행위자인 초등학생들 자신이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배상 능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행동 결과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아이들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모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755조에서도 이런 경우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결국 부모님들이 피해를 배상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네. 소년 범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일단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대처 방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소년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건 잘 좀 모르겠습니다. 현재 형법만으로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년법을 없애버리면 그 1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아예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년법에서는 그래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걸 최대한 줄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소년법을 없애고 형법에서 만 14세 이하 연령 제한도 다 없애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블록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눈 주위가 다쳐서 멍이 들었어요. 이러면 이 유치원 아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검사님이 신문을 해야
얘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피고인?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럼 또 피해자 증인신문도 하겠죠? 그리고 검사는 구형을 할 겁니다. 판사님, 피고인 누구누구를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네, 현타올 것 같네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도 않잖아요. 부모끼리 사이가 나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 아이들끼리 다툼이 났는데 악감정을 가지고 상대방 아이를 형사 고발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애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부모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서 몇 시간 동안 한 명은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한 명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겠네요. 그럼 또 경찰은 또 물어보실 거예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안면에 주먹을 3회 강타하여 왼쪽 볼 안쪽에 전치 2주의 파열상을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시나요? 라고 뭐 그렇게 신문을 이어가겠죠. 그러면 또 각 학생의 한쪽에는 저 같은 변호사도 필요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들 수입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소년법은 형법에 비해서는 처벌, 그보다는 교화, 교정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아이들의 행동을 모두 형법으로 처벌하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 성인은 벌금을 조금 받거나 그 정도가 조금 심해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벌금형을 받아봤자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 대신 내주겠죠?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 나오면 무죄라고 똑같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범죄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런데 소년법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귀찮은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1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의 생활을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2호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씩 반년 동안 추가 교육을 매번 꼬박꼬박 받아야 되고 3호 처분은 사회시설의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8시간, 9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가게 한다거나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주기적으로 또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눠서 시킬 수도 있겠지만 묶어서 한꺼번에 모두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걸 불성실하게 이행하면은 이러한 처분이 변경될 수도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소년법은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관심과 교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 처벌로는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이런 소년법을 무턱대고 없애자는 건 대안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문제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그냥 그건 우리나라 전반의 형법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럼 전체 형량 기준을 높이면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도 고려할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좀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소년 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최근 뉴스와 관련해서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물어봐 주시고요. 그때는 또 정리를 해가지고 저도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